안녕하십니까,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멀리 다낭에서, 베트남 다낭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제가 뒤에 배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호텔이 너무 좋은데요, 배경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몇 편을 좀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서둘러서 유신TV를 좀 몇 편 찍습니다. 요즘 아침 조회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많이 찍어 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요즘에 아침 조회 좀 어떠세요? 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나요? 아침 조회가 꽤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생방송으로 해야 되고 매일매일 주제를 선택해야 되고 주제를 두세 가지 정도 선택해서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 생방송으로 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 실수할 것 같아서 좀 두렵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많은 분들께서 동시에 시청해주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줌을 통해서도 이제 여러분들과 좀 소통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지금 방법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숙지가 끝냈고요.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은 제가 베트남에 온 지 한 달 정도 돼서 베트남에 와서 한 달 동안 있었던 베트남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베트남 시장도 시장이고 제가 봤을 때 동남아 시장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와서 저희가 이제 전 직급 사업을 하니까 직급이 이제 정식 라이선스를 11월 달에 발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픈 준비를 하는데 베트남 시장 같은 경우 좀 어려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라이선스 발급을 받더라도 회사가 오픈을 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강사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강사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8시간 교육이 여기는 반드시 필요해요. 사업자가 되기 위해선 8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본사에 와서 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도 받아도 되는데, 온라인은 아직 이제 저희가 좀 구축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 8시간 교육을 받아야지만 사업자로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되게 특이한 제도를 갖고 있죠. 이유가 아무래도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해서 좀 이슈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많이 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렵게 사업을 진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정부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갖다가 8시간 교육을 하는 강사 같은 경우는 고시를 봐야 돼요. 정부에서 인정하는. 이번에 한 100몇 명 정도가 그 고시를 봤더라고요. 근데 이 고시일자가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1차 일자가 많이 늦어졌어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늦어졌고, 그 다음에 2차 일자는 이제 곧 나올 텐데 한 3월 초나 3월 중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정식 오픈할 수 있는 날짜가 4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프리마케팅 하고 있고, 라이선스 발급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프리마케팅은 현재 가능한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한 달 동안 약 28곳을 갔더라고요. 도시를요. 많이 갔죠. 많이 갔고, 이제 오늘은 이제 다낭에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려고 왔는데, 한 베트남 분들은 1000명 정도 좀 넘게 만난 것 같아요. 한 번에 미팅 할 때마다 한 40명, 50명, 뭐 많게는 7, 80명, 100명도 모인 적이 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팅을 좀 진행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었던 시장, 베트남 시장 꽤나 어렵다라는 거는 분명히 확실하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규제가 너무 많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가 라이선스를 발급받기조차도 어려운데 발급받고 나서도 굉장히 까다로운 규제 사항들이 많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베트남 시장의 리더들이 정말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이유가, 저는 베트남 와서 한국 사람들이랑 일하겠다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처음부터 베트남 분들이랑 일하겠다 생각했었고, 어쨌든 베트남 리더들이 굉장히 좀 많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는 그 스타일들이 역시나 이렇게 어려운 시장, 이렇게 터프한 시장에서 한국보다 훨씬 더 뭔가 안 좋잖아요. 사람들 살림살이도 안 좋고, 그 다음에 규제책도 너무 강력하니까 이런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도 뭐 다이아몬드 되고 로얄 크라운 되고 막 이러신 분들이니까 저희하고 좀 격이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잘한다. 그리고 생각보다 온라인을 엄청 활용 잘하십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못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줌 같은 거, 저기 웨비나 시스템들 활용해서 하루에도 막 100명, 200명씩 모여가지고 웹에서 뭔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 될 것 같아서 아침 조회 시작한 거예요. 이런 리더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리더들이 굉장하더라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역시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려면은 베트남 리더들을 갖다 최대한 많이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근데 생각보다 어렵더라. 왜냐면 베트남 사람들도 역시 다단계에 대한 인식 구조가 안 좋아요. 그래서 기존 리더들을 컨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한 명의 리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은 엄청난 것 같아요.
예. 베트남 시장이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베트남은 1억 인구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70에서 80%가 다 20에서 30대들이에요. 그리고 이들도 애들을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결혼 연령층이 좀 낮아요. 그리고 이들이 보통 3명 정도의 아이들을 갖습니다. 즉 인구는 계속해서 불어나는데 그 인구가 다 젊다라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축사회, 이미 인구가 정점을 찍었죠. 그래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경제 인구가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인데, 베트남 앞으로 경제 인구가 적어도 50년 정도는 팽창 사회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는 뭘 해도 좀 잘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경제 성장 속도입니다. 한 8% 정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이런 거 좀 어떻게 자산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다는 걸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네. 전체 인구의 한 1, 2% 정도 아주 그냥 초호화 부자들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경제 세태가 되고 있는 거고, 다단계 하나만 보자면,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만 보자면, 원래 23개의 기업이 있었어요. 작년까지. 그러니까 23개 기업이 있다가, 요 기업이 이제 3개가 더 추가가 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지쿠비였던 거. 한국계 기업은 최초죠. 들어온 거고, 저도 그래서 온 거고. 생각해 볼게요. 대한민국이 5천만 인구 가지고 140개 업체가 싸우는데, 여기는 1억 인구 가지고 26개 기업이 싸우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라이선스가 취소되고 있어요. 정부에서 다단계를 좀 줄이고자 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6월 달 정도까지 가면은 라이선스가 한 18개 정도에서 15개 정도밖에 안 남게 됩니다. 즉, 베트남 1억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라이선스를 15개 업체가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저는 올해와 내년까지 베트남에서 지쿠비 1위 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한국계 기업으로 최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다 미국계 기업들이거든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메이가 한국에서 비싸잖아요. 저한테도 좀 비싸잖아요. 뭐 이렇게 많이 비싸진 않지만, 근데 1990년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엄청나게 비쌌던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분들한테 엄청 비싼 가격대에 팔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미국계 기업이 주도했었던 이 베트남 시장을 한국계 기업이 이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됐었던 거죠. 근데 기존에 보면 아톰이라든지 뭐 몇 개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철퇴를 맞은 상황이죠. 이유가 사전 라이선스 없이 불법으로 했다라는 이유로. 얼마 전에 에스토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중 매체, 아주 큰 매체한테 두들겨 맞았죠. 그래서 지금 원래 나와 있었던 본사, 그런 간판 이런 거 다 떼버렸죠. 왜냐면은 이게 그러면 그럴수록 라이선스도 늦어지니까. 그래서 베트남 시장은 매력적이다.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으로도. 그리고 베트남 리더들이 어쨌든 많은 다단계를 해봤어요. 특히 다 불법 다단계들. 코인 왕국이거든요, 여기. 네. 베트남이 동남아시아 코인 왕국입니다. 그 코인도 해보고, 불법적인 것도 꽤나 많이 해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경험들이 꽤 많다. 물론, 국민 전체 인식은 별로 안 좋지만, 그 리더들이 했었던 범위들은 꽤 크다. 그래서, 우리 딱 90년대 말 정도 생각하시면 딱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 시장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베트남 시장을 지금 저희가 라이선스 발급받은 상황에서 안 노리고 간다면은 베트남 시장을 놓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향후에 경쟁력에서, 라인 경쟁력에서도 그렇고 회사 경쟁력에서도 그렇고 꽤나 많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시시각각 한국 가고 싶을 때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참고 있는 거죠.